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시민 정원사들이 이름을 불러주자 도시가 꽃과 나비가 달아드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정원도시 광명의 이야기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시민주도 고품격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 속 정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원 도슨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2021년 시작된 시민 정원사 과정을 마친 분들이 광명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이번에 광명시와 손잡고 전문적인 정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2023년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열렸던 일직동 세빛공원인데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어서 좀 더웠습니다. 평효순 시민정원사 도슨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기초와 전문 과정을 마치고 도시 정원사가 되었고 올해는 조경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낸 정원의 진심인 분입니다. 그냥 지나칠 때 몰랐던 초록빛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정원은 단순히 나무와 꽃을 심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이 정원이 만들어진 배경과 식물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죠. 어떻게 탄소 중립을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실까요? 좀 뜨겁지만 여기에는 주제가 8개가 있습니다. 우울했던 코로나 팬데믹 끝에 선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들. 앞에서 바라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정원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하고요. 바위도 조금 있고 갖가지 꽃이 있고 미기울한 여기 태양이 비치는 빛을 여기 큰 나무들이 나무 그늘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스트가 나오면 약간 기후 변동이 나요. 그래서 조금 기후가 낮아지고 자 여기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폐 컨테이너예요. 폐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그때 주제가 뭐냐면 탄소 중립이 주제였거든요.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요, 이게 프레임이 창문이 3개, 하나, 둘, 셋,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3개의 프레임이 서로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 조경에서는 차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 한옥에서 왜 앉아갖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컨테이너 위에 있는 여기 전등이 있어요. 요 전등은 천장 위에 정원도 있고요. 풀도 심어 있고 태양열 에너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따 저녁이 되면 여기에 전등에 불이 들어와요. 친구들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거 앞에 보면 물이 고여 있어요.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잖아요. 또 여기에 비가 오면 천장에 있던 빗물이 오른쪽에 보면 홈통이 있어요. 그래서 홈통을 타고 밑으로 해서 여기 물이 고이고 여기에 웅덩이를 파서 저 뒤를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 우리가 숲속에서 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들도 있고 여기에 또 저쪽 산책길로 가는 데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돌은요 여기서는 다 자연 우리나라 강바닥에 있는 강자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 오른쪽 앞에를 보시면 바위도 있고 저 중간에 보면 고사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했다는 거. 신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미나리도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조기 속에 미나리 있어요. 물속에.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여기가 논이었고 이런 거를 상상해서 이 작가분들이 주제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정원은 꼭 외래종 이쁜 꽃나무 이런 거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미나리나 뭐 이런 머위나 이런 거 가지고도 다 가장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 정원을 맛볼 수 있고 조금 붓꽃 이런 거
예전에 여기가 논이 없고 습지였다는 거를 회상하면서 예,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만든 정원이거든요. 여기 안에 쏙 들어가 봐, 친구들. 자, 여기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하고 여기 있는 식물하고 또 저기 있는 식물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 각자 독립적인 그 식물을 심어서 여기에 이제 정원을 가꾸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저기를 이식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외부에서 계속 사오지 않고 보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원입니다. 이 시멘트 바닥이 조각조각 이렇게 난 거 보이세요? 네네. 북극에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 그래서 조각이 달라진 거구나. 한 조각 한 조각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눈높이가 달라져요.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숨겨놓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로라가 숨어 있어요. 하늘을 완전히 다 가리고 소중한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기후 온난화가 되면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단수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나무가 있잖아요. 예, 아직 작은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물풀의 나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이제 그 보호수로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무 이름이 왜 물풀의 나무일까요? 그리고 나뭇잎이랑 해서 막 이렇게 으깨서 물에다 담그면요 물이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파란색으로 변해요. 스카이 블루 그런 색으로. 그래서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를 물풀의 나무라고 합니다. 첨성대 같은. 아, 첨성대 같아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나무. 예, 그래서 신이 옛날에 얘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뽑아가지고 거꾸로 팍 쳐박았는데도 잘 자라고 몇 천 년을 산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구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저 안에는 그 수영장 그 풀 있잖아요. 풀에 한 반 정도의 물을 뿜는 극한으로 이제 가뭄이 들면 저 나무를 코끼리도 와서 씹어서 물을 섭취하고 사람들도 저거는 생명수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큰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그 나무가 아주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고 이제 여기서는 폐 목재를 사용해서 재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자, 여기는 그 테라리움을 형상화된 거예요. 거기는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물 안 줘도 물병에 이렇게 물이 맺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테라리움 때문에 그 생물학자가 이 테라리움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게 자, 요 나무 한번 보실래요? 해순이 새빨갛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이게 광합성을 하면서 새로 바뀌어서 아래는 초록색을 띠는 나무예요. 그래서 얘는 홍갈시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선생님도 한번 못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홍갈시나무고요. 나무는 자기 방어 역할을 하는 기제가 엄청나요. 새순이 나오면 새순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얘를 할 때는 여기에 색소가 있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식물은 어마어마한 번식력이 있고 지탱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여기서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로 다 갈아엎고 묶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이끼도 작용하고 여기 안에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게 박테리아 같은 게 잘 활성화돼요. 표면에 땅속 한 5m 정도까지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지구가 잘 살아있고 여기가 있어야 나무도 잘 생장하고 식물이 다시 잘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아파라 그래갖고 꽉 눌려서 만든 거거든요. 애기가 힘이 없어서 2025년 6월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정원도시 광명이라는 비전을 공식 선포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만나는 도시. 아름답고 행복한 정원과 숲을 누리는 공간 복지 도시 광명을 지향합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시민 정원사가 들려주는 정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이 넓어지고 일상이 환해지는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